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지고 온 거 가지고 몇 명한테 질문을 받아봤어요. 자, 첫 번째 회로도 먼저 보죠. 책 피시면 회로도가 먼저에 들어가죠. 자,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회로도 부분에 89페이지부터가 여러분들 문제였어요. 그래서 89페이지에 해당되는 회로도에 대한 문제를 천천히 차분차분 풀어보죠. 원래 이 회로도는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학년보다 조금 빠르게 고등학교에 가면 배우는 게 회로도입니다. 그죠? 자, 회로도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가 전기 회로고요. 그걸 기호로 나타내기 때문에 전기 회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의 회로도 안에 전류가 흐르면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라고 하는 건 이 안에 흐르는 전하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V로 표현하고 단위도 볼트인데 얘 원래 단위는 사실은 볼트라는 건 에너지 단위 줄이다. 1쿨롱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값으로 우리가 전위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러한 전압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로요. 너네 알아요? 건전지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 때와 건전지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다른 거는 알고 계세요? 자, 건전지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1.5V고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데 만약에 건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몇 볼트일까요? 네, 얘는 1.5V의 전압이 1시간 동안 나올 때 얘도 1.5V의 전압이 1시간 동안 나와. 그러니 얘를 직렬로 연결하면 한순간에 3V의 전압을 얻을 수 있고요. 몇 시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전압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는 건 한 줄의 전압을 다 쓰고 나서 얘가 수명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줄이 나와요. 이 뜻이에요. 이게 병렬 연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한 번에 몇 볼트를 얻을 수 있니? 1.5V의 전압을 몇 시간 동안 얻을 수 있어요? 2시간 동안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명을 길게 하려면 병렬 연결하셔야 되고요. 높은 전압을 얻기 위해서는 직렬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건전지의 연결을 초등학교 때 한번 해보셨을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입시에서 꼬마 전구를 밝게 연결하기 위해서 건전지 2개, 꼬마 전구 2개 이렇게 줬을 때 어떻게 연결할 때 꼬마 전구가 제일 밝니? 라고 물어보면 민혁아 어떻게 연결할래? 직렬에다가 정지는 직렬로, 전구 전구는 병렬로 연결할 때 가장 그래서 밝은 꼬마 전구를 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작년에 경기국가고에서 애들한테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전압을 연결하는 순간 됐죠? 이 회로도에서 전자가 흐르는 흐름이 생겨요. 그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전류가 흘러라고 얘기하고 전류는 I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단위는 암페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실제로 도선에서 흐르는 거 전자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지만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 건 전자의 반대 방향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류는 거꾸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러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류의 세기는 전류가 흐르는 한 도선의 단면에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움직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일 때 전류의 세기를 1암페어라고 우리 부른다. 이게 암페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전하량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만큼 도선에 흐르는 전체 전하량을 구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고요. 저항은 기호로 R로 표현하고 단위는 옴으로 나타낸다. 이랬습니다. 이때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몇 개? 아니야.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어. 몇 개? 4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4개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되겠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4가지. 불러봐. 물질의 종류. 첫 번째 저항의 크기는 그게 불이냐 철이냐 라고 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표준 저항값이 결정되죠. 그 표준 저항값을 멋진 말로 비저항. 그 비저항을 뭐라고 써요? 이랬습니다. 됐죠? 두 번째. 네. 길이가 길수록 저항값은 뭐해져? 커져. 커져요. 됐어? 네. 세 번째. 같은 물질이라도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작아져요. 이거죠? 근데 저항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라고 했어. 마지막이 뭐야? 온도예요. 자,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있어. 누구야? 도체. 됐어? 온도가 높아지면 거꾸로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도 있어. 그 아이가 도체를 뺀 나머지 절연체와 뭐였니? 반도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맞죠?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이 4가지고요. 이 4가지에 의해서 실제 저항값은 온도에 맞는 비저항 찾으시고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된다. 맞습니까? 이게 저항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3개 사이에 전압, 전류, 저항 이 3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한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옴의 법칙. 그 옴의 법칙은 V는 I, R일 텐데 기억나니?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전압이 일정할 때 맞아? 전압이 일정할 때 불러. 전압이 일정할 때 누구와 전류와 저항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니?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해. 이거 어떻게 증명해? 일단 전압이 일정한 회로도를 생각해야지, 이 새끼들아. 전압이 일정한 회로도가 무슨 연결이야? 저항의 병렬 연결이야. 되겠어?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과 전류가 그래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과 전류가 반비례한다는 걸 우리는 저항의 병렬 연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보자. 거기 창문은 닫아줘. 첫 번째 저항을 3옴이라고 할게. 두 번째 저항을 6옴이라고 할게.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은 18V라고 할게. 근데 병렬로 연결하면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 두 번째 걸리는 전압 얼마야? 얼마? 여기서 몇 볼트 써? 몇 볼트 써? 몇 볼트 써? 뒤진다. 전자가 18V로 충전해서 이렇게 해서 집에 오지. 한 번에 저항 몇 개 지나가니까? 1개 지나가니까 지나갈 때 전압 다 쓰라 그랬지? 그래서 병렬일 때 전체 전압이 18V면 여기 전압이 몇 볼트? 18V야 이 사람들아. 됐어. 여기 두 번째 여기서 걸리는 전압 얼마라고? 18V라고. 야 중학교 2학년 이번 시험범위 아니었어? 개음식. 자 그래서 병렬 회로도는 전압이 일정해요. 얼마로? 전체 전압으로. 알겠어? 자 그랬을 때요. 전체 전압이 18V고 저항이 3옴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알죠? V는 IR 얼마야? 6A.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니? 너 산소 이 KMO 했다는 새끼가 3A. 자, 그래서 뭐
보시면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이니?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이야? 보여? 몇 대 몇? 1대 2. 맞아? 그랬더니 전류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 반비례하는 거 맞죠? 이 관계를 증명하는 겁니다. 알겠어? 오메 법칙 중에 첫 번째,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건 저항의 병렬 회로로 연결할 수 있고요. 병렬 회로로 연결했을 때 전압은 전체 전압으로 같습니다. 여기가 18V면 얘도 18V, 18V. 그리고 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저항비와 반비례하게 나눠 가져서 위쪽으로는 6A, 아래쪽으로는 3A 같다는 얘기는 전체 전류가 몇 A였다는 얘기일까요? 몇 A예요? 대답 못하면 죽는다. 몇 A 갔어? 9A. 되겠어? 9A 갔다? 그러면 9A라는 건 전자 9개가 나갔다는 뜻이다? 맞지? 근데 전자 한 개당 몇 볼트로 충전해 간 거니? 전자 한 개당 몇 볼트로? 18줄. 됐어? 네. 18볼트로 충전해 가니까 한 번에 9명이 수송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몇 와트? 한 번에 이 9개가 수송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새끼들아 얼마? 18 곱하기 9 162와트 되겠습니까? 162줄의 전기 에너지 수송하는데 그 중에서 위쪽으로 6명 가니까 여기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 사용한 에너지,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전력. 기억나? 전력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VI. 그쵸? 네. 전압 곱하기 뭐다? 전류다. 그러니 위쪽에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얼마? 곱해. 108. 그래서 위쪽 줄에서 사용한 전력이 108W입니다. 아래쪽에서 사용한 전력 얼마입니까? 네, 얼마? 54W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62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됐지? 이렇게 가서 한 번 더 연주라. 자, 두 번째는요. 전압이 일정한 게 아니고 전류가 일정해야죠. 그래서 전류가 일정할 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 불러. 전류를 일정하게 했어요.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 전압과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 있죠?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어떤 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전류가 일정한 회로도. 그렇죠. 저항의 직렬 연결.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도로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저항 R1은 3옴일 거고 두 번째 저항 R2는 6옴일 거고 전체 전압은 18V일 거고 상담 주간이다. 수업 시간에 쳐 졸면 연준 뒤진다. 상담 주간이다. 자, 그러면 얘는요. 합성 저항 커지니 작아지니? 커지죠. 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니까. 맞냐? 그러니까 이게 합성 저항이 몇 옴이라고? 9옴이라고. 그 9옴에 18V 연결되어 있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라고? 그렇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암페어입니다. 그러니까 2암페어. 아까는 9명 나갔는데 지금은 2명이 얼마? 18V씩 충전해 가는 거야. 그랬을 때 그 2명의 전자가 쭉 가서 여기를 지나가지. 이때 여기 지나가는 전류 몇 암페어? 몇 암페어? 2암페어 그대로 가야 돼. 중간에 셀 길이 없어. 그치?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얼마여야 돼? 2암페어여야 돼. 그래서 직렬회로일 땐 전류의 색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자, 직렬회로일 때 저항의 비율로 전압을 나눠갖는다 그랬어. 맞죠? 자, 저항의 비가 1대2니까 18V인 전압도 1대2로 나눠가줘야 돼. 맞아. 그러니까 V1에서 쓰는 전압이 얼마? 6V. V2에서 쓰는 전압 얼마? 12V로 나눠 쓴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저항에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력 얼마냐고요? 되겠어?
전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VI 곱하면 되죠? 얼마? 12줄 맞냐? 네. 여기서 쓴 거 얼마? 24. 원래 전력의 단위는 와트야. 알겠어? 네.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하면 얼마? 36. 이거 곱해도 얼마 나와야 돼? 36. 알겠어? 네. 한 번에 수송한 에너지들을 나눠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때 꼬마 전구 둘 중에 누가 밝어? 둘 중에 누가 밝아요? 꼬마 전구의 밝기를 물어보면 뭘 생각해야 돼? 누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많이 받거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많이 쓴 애가 더 밝다 그랬죠? 그러면 둘 중에서 전기 에너지 많이 쓴 애가 누굽니까? 네, 얘는 12만큼 썼고 얘는 24만큼 썼으니까 이쪽이 두 배 더 밝아요. 맞아. 자,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밝아요? 같아? 안 같은데요? 전력이라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요. 병렬 회로에서 전압은 똑같지만 전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밝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누가 더 밝냐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애가 더 밝아요. 그래서 이쪽이 108이니까 더 밝습니다. 두 배 밝죠. 됐어. 근데 직렬과 병렬을 보면 어느 쪽이 훨씬 밝아요? 많은 에너지를 수송해간 병렬 쪽이 훨씬 더 밝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3옴짜리가 병렬 3옴짜리가 병렬 6옴짜리보다 밝고 그 다음이 직렬 6옴짜리가 그 다음에 직렬 3옴짜리가 밝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밝기 비교도 할 수 있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이게 너네 회로도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었어. 자, 그럼 봐. 89페이지에서 질문 있나 확인. 우리 수업 시간에 이해했나? 맞아. 89 질문 없어. 넘기자. 자, 연준이 숙제했나 확인하자. 자, 숙제검사 선생님한테 확인 안 된 사람 확인 좀 하죠. 자, 숙제가 두 군데 있어요. 앞부분하고요. 자성체하고요. 두 개 있어요. 네. 네. 자성체로 넘어가시면 자성체 채점한 거야? 여기 채점 된 거야? 된 걸까요? 그럼 나머지 채점이 된 거예요? 자, 넘겨. 네, 쭉쭉 넘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숙제 검사는 대충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0, 91에서 질문. 178. 좋았어. 자, 178을요. 한 번만 그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그려주지 않았나? 자, 너 지난 시간 너 저쪽 반에서 수업 있었지. 그때 안 그려줬었나? 자, 178은요. 선생님이 한 번만 그려봐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저항이 이렇게 있는 회로도야.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와 B에 전원 장치를 연결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요. 실제로 얘가 나갈 때요. 플러스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가면 첫 번째 저항, 1번 저항은 무조건 다 지나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번 저항과 3번 저항으로 전류가 나눠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병렬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되겠어? 그래서 회로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 중에서 1번 저항은 다 지나가. 그리고 2번 저항과 3번 저항이 병렬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2번 쪽으로 가면 2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지나야 다시 만나. 맞지? 그러니까 한 줄에는 2번, 4번, 5번이라고 하는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밑에 줄은요 3번만 지나가면 만나요. 되겠어?
3번만 지나가면 만나. 그래서 합치돼. 그리고 나서 합치한 i가 그 다음에 6번 전 지나가. 같이 모여서. 그래서 6번 전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모습의 회로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되겠어? 이렇게 해서 합성전 구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기 저항값이 1이고요.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6이고 4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합성전 병렬부터 해결해서 나오는 거야. 이거들이요. 그래서 위쪽 줄 얘네들은 진연이가 다 더해. 여기 6옴이야. 그리고 아래도 6옴이야. 6옴짜리 저항 2개 있으니까 얘는 전체가 몇 옴? 3옴. 됐어. 그래서 1옴과 3옴과 몇 옴? 이거 4옴이냐? 4옴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3개 직렬이니까 다 더하세요. 그래서 8옴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지? 이제 넘어갈게요. 자, 92, 93에서 질문. 86번이요. 네, 86, 89요. 자, 86번 보시면 86번은요. 그림 가와 나는 100V 100W라는 전구 AC와 100V 50W라는 전구 BD가 있어. 얘네들을 직렬과 병렬로 연결할 건데, 자, 이제 고등학교는요. 중학교랑 또 다르게 중학교에서는 저항을 직접 줍니다. 몇 옴.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저항을 직접 안 줍니다. 저항을 구해서 쓰라고 합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 여기다가 쓸게요. A하고 C가 100V 100W야. 그 다음에 B하고 D가 뭐냐면 얘네들이 100V 50W야. 이거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주면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얘는 100V용이야. 200V에 꼽으면 뒤져.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전격전압. 그래서 전격전압 주는 거야. 몇 볼트용짜리 전기 제품이지. 그랬을 때 100V에 혼자 꼽으면 얘는 1초에 100W의 전기 에너지 써. 라고 하는 소비 전력 준 거야. 그래서 모든 전기 제품을 팔 때는 전격 전압하고요. 소비 전력을 반드시 표현해야만 팔 수 있어. 이런 건데. 자, 머리 있는 척 해. 자, 소비 전력이요. 전력은 아까 선생님이 VI로 전압에다가 전류 곱한다 그래서 근데 너네 오메 법칙 V는 뭐야? IR이야. 그러니 V 자리에 IR 대입해도 합법적이야. 됐어? 그래서 V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I 제곱 R로도 전력 구할 수 있어. 맞아? 그리고 I는 R분의 V야. 그러니까 이 I 자리에 R분의 V 넣어도 합법적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R분의 V 제곱으로도 전력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전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VI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되겠어? 자, 그렇다면 보면은 우리가 전력을 R분의 V제곱이라고 본다면 됐어? 이거 가지고 저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저항은 R은 뭡니까? 전력분의 전압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맞아. 그 중에서 AC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력은 얼마냐면 100이고요. 전압은 얼마냐면 100입니다. 그래서 전압에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저항은 얼마짜리? 100옴짜리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A와 C의 저항값이 얼마냐면 얘네들은 100옴짜리의 저항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B하고 D는 같은 의미에서 50W라는 전력의 전압은 100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저항이 200옴짜리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격 전압하고요. 소비 전력을 주면 그 전기 제품의 타고난 저항값을 알 수 있어. 타고난 저항값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6단원이니까 잘 들어봐. 이렇게 전력을 이용해서요. 우리는 저항도 알 수 있는데 어떤 애 100V, 100W가 있다고 쳐봐. 요 정보만으로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사실은 요것만으로 이 아이의 저항값이 50옴이라 100옴이라는 것도 아까 알아냈지만 사실은 전력은 VI잖니. 근데 얘가 100W고 전압이 100V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A가 흐를 거야 라는 것도 알아내요. 됐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가 1A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이 전기 제품을 굳이 100V에 꼽으라 그랬는데 200V에 꼽고 싶은 바보가 늘 있어요. 됐어? 그러면 얘를 200V에 꼽으면 몇 와트의 전력이 흐를까? 그래서 100V에 꼽으라 그랬는데 200V에 꼽는 애가 있어. 그러면 순간 전력이 얼마 흐를까? 얘요? 400입니다. 왜요? 실제로요. P는 VI인데 됐어. 100V가 아니고 200V에 꼽았으니까 선생님 전력이 2배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뭐라 했어요? 전압을 변화시키면 전류도 비례해서 커지죠. 전압과 전류는 비례합니다. 왜요? V는 I 안에서 얘는 저항이 항상 100옴으로 일정해. 네가 전압을 높인다고 해서 저항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맞아. 그래서 전압을 2배 크게 했기 때문에 전류도 따라서 2배 커져요. 그래서 전력은 4배 커집니다. 되겠니? 그래서 얘는 200W가 아니고 400W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중3 내신 문제입니다. 전압을 2배로 크게 하면 전력은 2의 제곱만큼 커져. 되겠어? 전압을 3배 크게 하면 전력은 3의 제곱 9배 커져요. 알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책에서 준 정보처럼 이런 식으로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을 주면요. 저항값을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꼬마 전구의 밝기 비교해라. 이제는 게임 끝난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요. A라고 하는 꼬마 전구 저항이 100옴짜리 I, 그 다음에 B 꼬마 전구 200옴짜리 I. 얘네들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은 같아.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저항이 같은 A, B를요. 요번에는 병렬 연결해서 얘가 100옴짜리고 얘가 200옴짜리, 얘가 C하고 D야. 같은 전압에 연결해서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했죠. 이 중에서 어느 쪽 꼬마 전구가 훨씬 밝아요? 병렬 쪽. 병렬 쪽이 훨씬 밝아야 된다. 그 병렬 쪽에서도 누가? 저항이 어떤 애? 작은 애요. 그러니까 C가 제일 밝아요. 그 다음 B입니다. 그 다음에 직렬 쪽에서는 누가 밝아요? 저항이 큰 애. 그래서 B가 밝고 그 다음 A입니다. 되겠어? 저항의 크기만 찾아내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했던 얘기.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190 몇 번 물어봤죠? 189요. 자, 189 가시면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R인 저항 4개와 전압이 V인 전원을 연결했을 때 회로를 구성합니다. 전류계에 측정되는 전류의 세기가 I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전류의 세기를 저항과 전압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죠. 자, 꼬맹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저런 회로도 모양으로 바꿔보려봐.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그리고 됐네. 이거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회로도로 바꿔보려봐. 다 그린 사람 손 들면 제가 지나가면서 볼게요.
그러니? 현준 첫 자선이 개놈의 새끼. 자, 꼬맹아 거기에서요 그리시면 첫 번째 전류계에서 따라가면 아래 위에 있는 저항과 밑에 있는 저항으로 나뉘는 병렬선이에요. 그래서 하루도 걸리는 거 제일 귀찮네.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전류계야. 자, 그랬을 때 얘 1번 정, 2번 정, 3번 정, 4번 정이야.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얘와 얘로 분류.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오면 얘는 저항이 이렇게 분류가 돼요. 됐죠? 여기에 1번 저항이 있고 여기에 2번 저항이 있어. 자, 그래서 2번 저항에서 가다 보면 다시 나뉘어. 3번 저항과 4번 저항. 그래서 2번 선이요. 다시 둘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과 4번. 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합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회로도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저항은 모두 다 R이라고 그랬으니까 병렬 먼저 해결. 얘 합성 저항 얼마? 몇 R? 합분의 곱 새끼들아. 2분의 1R. 그래서 얘는 2분의 1R. 그리고 얘 R. 얘하고 얘 무슨 연결? 그래서 얼마? 네. 그래서 이 아래쪽 줄이 2분의 3R. 그리고 위쪽 줄은 R. 얼마? 합분의 5. 얼마? 5분의 6R. 됐어. 아니야? 이런 개새끼. 이거 합하면 얼마? 2분의 5 곱하면 얼마? 2분의 3.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5분의 3. 이 새끼야. 확 그냥 5분의 3R. 이렇게 돼. 이게 저항. 근데 여기에서 흐르는 뭘 물어봤어? 전류.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야. 합성 저항이 이거니까 얘는 3R분의 5 곱하기 전압이 V. 맞아? 그래서 전류가 얼마야? 3R분의 5V. 이렇게 나오면 되죠. 넘자. 자, 그 다음에 자성체가요. 자, 107페이지 오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물질이 자성을 띠는지 안 띠는지 그 안에 있는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아요. 자, 그래서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각각의 전자마다 자기장을 갖고 하나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을 다 합성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는 두 나눠. 자,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와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로 나눠요. 그 중에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 근처에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면 얘는 자기장을 갖다 대면 무조건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돼서 무조건 인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잡아냅니다.
그랬다가 자석을 치워도 자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강자성체와 자석을 치우자마자 자성을 잃어버리는 상자성체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자자성이 없는 애는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면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좌화된다. 자, 그랬다가 자석을 치우면 자성을 금방 잃어버리는 반자성체가 된다. 그래서 이 반자성은 온도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임계 온도보다 온도를 더 낮추면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 초전도체로 바꿀 수 있다. 그걸 이용해서 물체를 뜨게 할 수도 있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어. 자, 그랬을 때 107페이지에서 질문. 네, 넘길게. 108, 109 질문. 네? 220이요? 220번 보시면요. 그림 가는 자석 주위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P를 놓았더니 자석으로부터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았는데 꼬맹아 봐봐. 가그림에서 A는 자석 쪽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았죠. 그러면 얘는 강자성 아니면 상자성. 그 다음에 B는 자석으로부터 밀렸죠. 반자성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그림은 자석을 치웁니다. 자, 자석을 치운 후에 A와 B를 가까이 놓은 모습인데 B는 A로부터 자기력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자석을 치워도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딱 하나죠. 누구? 강자성체요. 그러니까 A는 강자성체고 B는 반자성체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B가 반자성인 거 맞고요.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A라고 하는 애는 자석 N극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SN이 되게 좌화되죠. 근데 B라고 하는 애는 S극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SN 좌화된 방향이 반대죠.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디귿, 나에서 A,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방향의 자기력이 작용하니 아니요, 반자성은 언제나 미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들기 때문에 당겨지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넘기죠. 자, 110페이지, 111페이지 질문. 네, 넘기죠. 마지막 112, 113 질문. 안 들려. 236. 236번 문제가요. 수능에서 가장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 스타일이 여기 있는 34번과 36번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유형이다. 34번과 36번은 꼭 복습해라. 알 때까지 해라. 자, 그 중에서 36번 볼게요. 36번은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도선 A에서는 전류가 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또 다른 도선 B가 있는데 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딘지는 모르겠고요. 둘이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세기는 똑같은 세기만큼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되겠지? 자,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다른 물체 두 개를 이렇게 놓을게요. 그 중에 하나는 P, 하나는 Q라는 물질을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요. 자, A, B에 전류가 흐르게 했을 때요. P와 Q는 모두 다 자기화되어 있다. 자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자성이 0인 물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는 건데 하나는 상자성, 하나는 반자성일 거래요. 그래서 누가 상자성이고 누가 반자성인지 모르니까 그냥 가정하는 거야. 이 새끼가 상자성이라면 이 새끼가 반자성이라면 또는 거꾸로라면. 그래서 이렇게 가정해놓고 문제 푸셔야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둘 다 자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꼬맹아, 우리 알아?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그래서 전류가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전류에 의해서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겨요.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그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똑같이 뭐요? 반대. 기억나?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내부에 생기는데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장의 세기가 어때야 돼? 0이 돼야 돼. 근데 얘는 자화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얘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이 아닐 수 있어. 맞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반대 방향이라는 걸 납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는요.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A보다 오른쪽에 있는 물체한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 납득하니? 네. 그러니까 P와 Q에 A라고 하는 애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듭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B라는 애는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잖니. 그러니까 이 도선보다 왼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 오른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P는요.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합성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선생님 한 놈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한 놈은 나오는 방향이면 합성 자기장이 0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전류의 세기가 같은데 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얘로부터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자기장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합성된 자기장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P 쪽에는 들어가는 방향의 합성된 자기장을 만들 거고 Q 쪽에는 나오는 방향의 합성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P라고 하는 상자성 물체를 놓고 여기다가는 반자성 물질을 놨다고 치자. 그러면 상자성 물질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상자성이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좌기화 될 거고 얘는 반자성이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좌우될 겁니다. 맞아. 근데 우리가 얘가 상자성이라고 가정한 건 실제로 상자성은 아닐 수도 있어. 얘가 거꾸로 뭐일 수 있어? 반자성일 수도 있고 이쪽이 상자성일 수도 있어. 자, 얘가 반자성이라면 합성된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좌우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상자성이니까 같은 방향 플러스로 되겠지. 그래서 상자성과 반자성이 거꾸로 돼도 둘이 뛰는 자기장 방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좌우될 거라는 거야. 여기서 이런 얘기를 지금 그 문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B는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야 되니? 아니요. 전류가 아래쪽으로 흘러야 얘가 좌화될 수 있습니다. 위로 흐르면 합성 자기장이 0돼서 좌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A와 B 사이에는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없습니다. 네, 같은 방향일 때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있죠. 얘네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0인 지점은 바깥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디귿 PQ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네, PQ는 누가 상자성이고 누가 반자성이라도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좌우됩니다.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플러스라면 플러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분석력이 조금 필요하고요. 겁 없이 그냥 풀어야 돼요. 한쪽은 그냥 상자성, 반자성으로 놓고 일단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 넘겨. 한 장 더 있네. 마지막 114페이지. 얼마? 37번이요. 자, 37번 이 문제는 네, 37번 이 문제는요. 앞에 있는 유사한 문제가 이 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225번이요. 얘랑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7번과 225번은 한번 다시 묶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은 저울의 무게가 W0인 물체 P W0로
무게가 W0로 같은 물체 P 또는 Q를 놓고 전지와 스위치를 연결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할 겁니다. 이때 PQ 중에 하나는 강자성, 하나는 상자성을 순서 없이 놓은 건데, 자, 생각해봐. 가까이야. 생각해봐. 엄청 좋은 문제. 이렇게 자석에, 아니 저울에 무게가 W0의 물체를 올릴 거야. 올릴 거야. 자, 그래놓고 그 위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할 거야.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이렇게 잡아줄 거 아니니. 근데 얘는 강자성 아니면 상자성이기 때문에 얘가 무슨 극이든 상관없이요. 무조건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으로요. 무조건 위로 당기는 자기력밖에 안 받아요. 그럼 생각해볼래? 이 새끼 무게가요 100N인데 얘가 만든 자기력이 10N이라고 치자. 되겠어? 그러면 실제로 얘가 측정할 수 있는 무게는 얼마겠니? 얼마니? 90밖에 안 돼요. 맞아. 100N짜리를 위로 10N의 힘으로 당기니까 실제로 물체가 바닥을 누를 수 있는 힘은 얼마밖에 안 된다? 9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물체의 무게는요. 그래서 인력에 의해서 무게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맞지? 근데 신기한 거 보여? 원래 물체가 W0였는데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첫 번째 A는요. 무게가 W0보다 커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 다 작아져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A를 P에다가 올렸을 때요. 그래서 스위치를 A로 닫고 P를 올렸을 때 무게가 W0보다 커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강자성 아니면 상자성인데 그럼 꼬맹아 이때 P는 누굴까요? 강자성일까 상자성일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강자성과 상자성은 항상 자석이랑 당기는 방향에 힘이 생기니까 전류를 흐르게 해서 위를 자석으로 만들면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보다 누르는 힘이 약해질 거야. 근데 연병할 무게보다 센 애가 생겨. 왜 이럴까요? 그렇죠. 시온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P라는 새끼가 강자성. 자성입니다. 이미 얘는 외부에서 자화된 거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래서 이미 자화되어 있어서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얘가 N극이 됐어.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청력. 그것 때문에 눌려서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얘가 강자성이고 이미 전기 자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P는 강자성 최고요. Q는 미리 자화될 수 없으니까 항상 인력만 받아요. 그래서 항상 무게가 W0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 하겠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억은 W0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 P는 강자성체다 맞는 거고요. 기억은 Q는 상자성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기는 힘밖에 안 받아. 그래서 W0보다 작다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때 디귿 Q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와 B에 연결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니? 라고 했는데요. 자, 스위치를 A로 연결하든 B로 연결하든 한쪽을 연결했더니 여기가 NS였어. 되겠어?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자성체는요. 여기가 N극이면 여기가 SN이 될 거고 스위치를 바꿔서 여기가 S와 N이 되면 거꾸로 N과 S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스위치를 어느 쪽으로 닫느냐에 따라서 자화된 방향은 달라요. 되겠어? 자화된 방향은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 2분 동안 틀린 거 잠깐만 보면 선생님이 오늘은 자성체만 실험 볼게요.
자, 뒤로 넘기시죠. 책은 덮으시죠.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빨리 마무리.
자, 시간 됐어요? 괜찮아요? 채점하죠. 자, 이 부분은 어떤 계산보다도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칸 채우기로 만들어 봤어요. 자, 첫 번째, 자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의 전자의 운동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자기화라고 표현합니다. 자기화. 자, 그 다음에 물질이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가할 때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되는 물질을 강자성체, 5번은 상자성체, 6번은 반자성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번 보시면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려놓았을 때 초전도체가 뜨는 현상은 반자성에 의해 나타납니다. 자, 하드디스크는 뭘로 덮여져 있냐면 강자성체로 덮여져 있어 한번 자화되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2번 물질이 자성을 나타내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회전돼요, 회전. 네. 자, 3번 순서대로 동글 X, 동글 X. 4번은요. 4번은 강자성체. 자, 기억이 강, 니은이 상자성체, 디귿은 반자성체입니다. 5번 순서대로 동글 X, X. 자, 낱낱으로 다 세면 예를 들어 5번을 3개로 셀 겁니다. 낱낱으로 다 세면 17문제입니다. 맞은 개수 확인하세요. 2번에 디귿이 뭐예요? 아니요, 2번은 하나로 세시면 되고요. 디귿은 뭐냐면 자,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 뜻이고요. 4번도 하나로 세셔야 되고 2번도 하나로 세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17개 중에 맞은 개수가 나오겠죠. 승주 몇 개? 16개. 서연이, 시우, 15개. 지섭, 유찬, 17개. 어? 17개. 민영, 16개. 연준, 15개. 주한, 16개. 시온. 자, 특별히 질문 있는 거 있어? 괜찮아. 자, 10분만 끊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같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모두가 길이가 L로 똑같다고 치자. 그렇기 대해서 규정을 단면적으로 길이를 이 크기를 알려줄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2S분의 L이니까 그래서 얘는 똑같죠. 여기서 안 보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2분의 2S분의 L 그리고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맞고요. C의 양단이 나오겠습니다.
글쓰기는 이렇게 가다가 저기가 반반 나눠졌죠. 정리가 1대1이니까 저기도 1대1이 나눠죠. 그래서 여기가 I, 여기가 I, 여기 있는 부분은 뭐나 이하이 이렇게. 네. 자, 얘들아 192번에 답이 틀렸대요. 192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어야 됩니다. 192번의 답을 기억 니은 디귿으로 바꾸십시오. 네. 네, 맞아요. 아, 그 다음에 131번도 답이 틀렸어요. 192, 131 답 수정하세요. 131번, 231번의 답은 2번으로 바꾸셔야 됩니다.